그래서 뭐 국정 정보 활동, 방첩 활동, 비밀 공작 활동 뭐 이렇게 하고 원장 밑에 1차장이 있고 2차장이 있고 3차장이 있고 기조실장이 빅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 퍼센테지는 예산과 인력이 배분되는 어떤 거의 비율이라고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자료들 뭐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 파트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북한 파트가 제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IA는 기능 중심적이라는 게 뭐냐? CIA는 예를 들면은 수직국가, 분석국이 있는 거죠. 분석국이 있고 여 밑에 뭐예요? 해외와 예를 들면 북한이 있고 뭐 해외와 북한이 있고 뭐 과학 기술이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요 밑에 해외 밑에 수집이 있고 요 밑에 분석이 있고 요 밑에 수집이 있고 요 밑에 분석이 있고 요 밑에 수집이 있고 분석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목표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목표 중심이고 CIA는 기능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1차장 밑에 수집하고 분석하고 싸우면 야 이리 와봐. 다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니까 야 싸우지 마. 합의해.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약간 정보를 서로가 타협할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뭐예요? 갈등이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CIA는 47년도 셔먼 켄트라는 사람이 CIA를 만들 때부터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었고 켄트가 예일대 석사학위 이상 받은 애들만 데리고 분석국을 별도로 운영했던 거죠. 그래서 CIA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을. 정보에 대한 목숨을 건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타협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라가 코딱지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활동은 정보 활동입니다. 거의 60% 이상은 정보 활동이고 방첩이 한 30% 되고 비밀 공작은 10%가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 같은 나라들이 해외에 나가서 비밀 공작 수행할 역량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산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비밀 공작할 능력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영향은 없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국가 안전보장 비전 여러 가지 애국심 전략 이런 얘기들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면접 때 가면 이런 거 써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고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애국심, 헌신, 책임감과 전문지식, 정보관과가 보안의식 이것도 면접 질문입니다. 자소서에도 쓰면 좋습니다. 자소서에 쓰면 좋고 면접에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자기가 살아온 지식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쌓아온 지식들을 어떻게 내가 잘 설명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입증하기 쉽지 않은 영역들입니다. 애국심도 마찬가지고 내가 애국심을 느낀 적 있어요? 애국심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막 부르다 보고 갑자기 보면 막 눈물이 흐르면서 그때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대하면 다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실 측정하기도 어렵고 내가 있다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입증하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